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입니다. 오늘은 늦은 봄에 찾아온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도 마음이 다시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세월이 선물한 마지막 설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문득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이 나이에 다시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고 급했습니다. 하루도 못 보면 안달이 났고 손 한 번 스치는 것만으로도 온종일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감정들은 모두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일상이라는 것만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틀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그런 삶.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을 뿐입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동네 복지관 글쓰기 교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권했습니다. 아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라도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글쓰기를 배우나 싶었죠. 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신청서를 냈고 첫 수업날 조금 긴장하며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67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누군가는 돋보기를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으신 분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흰 블라우스를 입으셨는데 자세가 참 곧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옆모습이 참 고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자기소개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어떤 분은 평생 농사를 지었다고 했고, 어떤 분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분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 속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억누른 감정이 있는 것일까요?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진수입니다. 회사 생활 오래 했고 은퇴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딸아이 권유로 왔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첫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윤정 씨였습니다. 혹시 근처에 사세요? 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삽니다.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가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걸을 뿐이었죠. 5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덥지 않은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윤정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그러게요. 이런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봄이 제일 좋아요.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시작된다는 말. 저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아직도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쓰기가 재미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내주는 주제들이 흥미로웠고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윤정 씨를 보는 것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수업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고 노트를 펴놓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열심히 필기를 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의 습관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쓸 때 왼손으로 턱을 괴는 것, 생각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것,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것.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걷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 씨가 제안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시간 되시면 차 한잔 어때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조용한 구석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윤정 씨는 바닐라 라떼를 시켰습니다. 쓴 거 좋아하세요? 윤정 씨가 물었습니다. 네, 원래 커피는 써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 마셔요. 너무 써서. 늘 우유 많이 넣고 달게 해서 마셔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쓴맛보다 단맛이 짧아요. 그러니 짧을 때 더 달게 먹어야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인생은 쓴맛보다 단맛이 짧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오래 가고 웃는 날보다 견디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는 우리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늘 그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있다가 헤어졌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2시간, 3시간, 때로는 저녁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정 씨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이야기를 할 때도 아내를 먼저 보낸 이야기를 할 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윤정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던 이야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이야기, 아들들이 결혼해서 분가한 이야기. 그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날에도 우리는 수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는 노란 우산을 쓰고 왔고 저는 검은 우산을 쓰고 갔습니다. 어느 장마 끝 무렵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윤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 젊을 땐 늘 참고 살았어요. 저는 윤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 자식, 시댁,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쌓여있던 말인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 시간이잖아요. 윤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윤정 씨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인지 확인했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윤정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이 나이에?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정 씨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정 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수업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진수 씨, 그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내가 나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큰아들이 편찮으셔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다른 도시입니다.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의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이 필요로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가야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윤정 씨가 앉던 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잔을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바닐라 라떼 하나. 라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정 씨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새로운 동네에는 적응하셨을까? 건강하신가? 행복하신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늦은 봄, 당신 덕분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글쓰기 수업에 다녔습니다. 윤정 씨가 앉던 자리는 이제 다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혼자 카페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혼자 두 잔을 시키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에요. 사랑은 끝났지만 그 따뜻함은 남았습니다. 윤정 씨와 함께 했던 시간들, 나눴던 이야기들, 함께 웃던 순간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윤정 씨가 눈을 좋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눈이 내리면 세상이 다시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수업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습니다. 윤정 씨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그것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주소를 몰랐으니까요.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글쓰기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글을 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제 마음속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내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진수 씨, 요즘 글이 참 좋아지셨어요. 감정이 살아있어요. 감정이 살아있다는 말. 그 말이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무감각하게 살았던 제게 다시 감정이 살아났다는 것. 그것은 윤정 씨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윤정 씨를 만난 지 1년, 그분이 떠난 지도 반년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거리는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카페로 가는 길에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카페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바닐라 라떼 하나.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윤정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환영을 보는 것은 아닐까? 너무 오래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윤정 씨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익숙한 미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그 웃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 씨가 천천히 제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수 씨.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윤정 씨. 저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윤정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 반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드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곳으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왔다. 다시. 윤정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제 짐을 정리하다가 당신 주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매일 카페에 가신다고, 항상 2잔을 시킨다고. 윤정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아들도 이제 괜찮고 제가 정말 있고 싶은 곳은 여기니까요. 저는 말없이 윤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늦지 않았죠? 윤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져 있던 반년 동안의 일들, 서로를 생각했던 순간들, 혼자 견뎌냈던 시간들에 대해. 진수 씨, 윤정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기로 했어요. 저는
윤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그 후로 저와 윤정 씨는 매일 만났습니다. 글쓰기 수업이 있는 날에도 없는 날에도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여름이 또 왔습니다. 저와 윤정 씨는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연인이라는 말을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말이 주는 설렘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윤정 씨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윤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윤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았습니다.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고, 매일 저녁 헤어질 때는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저는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윤정 씨와 함께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카페에 갑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윤정 씨는 바닐라 라떼를 마십니다. 걸음은 느려졌지만 여전히 함께 산책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 어떠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요. 윤정 씨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인생의 늦은 봄에 만난 사랑. 그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마음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봄은 올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늦은 계절에 피어난 꽃이 가장 오랫동안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떠났던 봄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더 아름답게, 더 깊이, 더 진하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봄바람처럼 스며들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도 언제든 다시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시길.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이었습니다.